둘 다 9900X입니다. 하나는 MSI에서 하나는 큐버 시스템에서 빌린 거예요. 끝자리 900X가 좀 인기가 없는 모델인데 왜 이걸 두 개나 빌렸냐? 네, 이번엔 다릅니다. 이게 원래 AMD의 사골 멘트였죠. 네, 이번엔 다르다. 항상 신제품 나올 때마다 이런 멘트를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던 AMD였었죠. 네, 였었죠. 네,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옛날의 AMD가 아니에요. AMD가 어느덧 CPU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가 됐습니다. 물론 그래픽카드 쪽에선 아직도 엔비디아한테 처발리고 있지만 이젠 CPU 쪽에선 AMD가 소비자들이 보다 선호하는 업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AMD가 이번엔 다르다고 하면 과거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믿어도 됩니다. 젠5는 이번에 TSMC의 M4P 공정을 씁니다. 이 M4P 공정이 본격적인 4나노 공정이라기보다 5나노의 개선판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개선판이든 본격 4나노든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근데 그 결과가 좋대요. 거의 3나노 공정에 필적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떨결에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4나노를 만들려고 했는데 닐리리아 니나노가 됐어요. 혹시 뚜따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제게 아니고 빌린 거다 보니까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맘대로 딸 수가 없어요. 따는 거는 다음 기회에 따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얌전하게 순정으로 이게 왜 따져 있지? 잘 깜쪽같이 붙여가지고 반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뚜껑을 잘 따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붙이는 것도 잘 붙여요. 근데 이 CPU를 빌린 데가 다른 데면 제가 못 따죠. 근데 이걸 어디서 빌렸냐? 뚜따의 성지 큐버 시스템에서 빌린 거란 말이에요. 아, 또 마우스패드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다른 데도 아닌 큐버 시스템인데 뚜껑이 좀 땄다고 뭐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뚜껑을 따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안에가 뭐가 달라졌는지를 보려고 따는 거예요. 코어 위치라든가 높이라든가 아키텍처하고 공정이 달라졌다 보니까 내부 구조가 바뀌었을 수가 있겠죠.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이전에는 이 다음에 다림을 썼었거든요. 근데 포천 허준이가 한 가지 아이템을 소개해줬어요. 이런 게 있더라고. 이게 알리에서 2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오늘은 다리미 대신 얘를 써보겠습니다. 다리미에 비해서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180도로 맞추겠습니다. 이게 이전 세대랑 코어 생긴 모양이 좀 바뀌었네요. IOD는 똑같이 생겼고요. 그리고 코어 높이는 거의 같습니다. 7800X3D만 약간 두꺼워요. 나머지는 거의 같아요. 저는 따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손이 시키는데 어떻게 해. 이왕 딴 거면 할 수 없지 뭐. 깜쪽같이 붙여가지고 반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14900K하고 7950X3D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럼 뚜껑 딴 얘만 너무 유리한 거 아니냐, 근데 걔들이라고 멀쩡할 리가 없겠죠. 이 세 가지 CPU의 테스트를 다 다른 보드로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 보드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얘는 어떤 보드로 테스트를 할 거냐면 토마호크입니다. CPU가 없네 근데. 예. CPU가 이렇게 또 뜨거운 건 아니겠죠? 자, 맛을 보겠습니다. 아, 역시 토마호크 진짜 맛있네요. 포도주스 맛있네요. 뼈만 남았어요. 바로 이 보드죠. MSI MAG X670이 토마호크입니다. MPG가 무슨 뜻인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고, MAG는 뭔 뜻이냐?
가성비가 막 미쳤다. 그래서 MAG입니다. X670, 그 중에서도 E자가 붙은 X6702는 AMD 600번대 칩셋 중에서 최상위 칩셋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매치가 안 돼요. 최상위 칩셋인데 등급은 MAG예요.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가장 좋은 제품이지만 가성비가 막 미쳤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X6702 보드들을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하면 얘가 밑에서 두 번째예요. 얘 밑으로 한 가지 모델이 더 있긴 있는데 스펙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얘랑 비슷한 급에서 경쟁하는 모델들은 아수스의 터프,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프로 AX, 그리고 에즈락의 스틸레전드입니다. 그 넷 중에선 얘가 제일 싸요. 물론 싸다고 해서 허접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원부도 빵빵하고 확장성도 좋아요. 스펙상으로는 나머지 보드들에 비해서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600번대 칩셋이 나온 게 지금 한 2년 됐거든요. 근데 얘는 다른 애들보다 1년 정도 늦게 나왔어요. 그렇게 자기 혼자 뒤늦게 따로 나오는 보드들 있죠. 경험상 인텔이나 암드나 그런 애들이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스펙상 레모버도 잘 되는 편이에요. 스펙상 1DPC 1할 기준으로 7800이 들어가거든요. 라이젠 다이렉트 블럭이에요. 빌려가지고 써보려고 했는데 얘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흰색 테이프가 7000번대하고 맞는단 말이에요. 9000번대는 CCD가 이거보다 폭이 넓어요. 여기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를 쓰려면 이 흰색을 벗겨내야 됩니다. 근데 제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벗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문제가 좀 있어. 다이렉트 블럭이니까 크기가 작은 것까진 괜찮은데 이게 지금 분해가 안 되거든요. 얘를 열 수 있어야 안에 세척을 할 수가 있죠.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야, 이게 블럭이야? 이게 블럭이야! 이게 블럭이라고! 쿨러는 킹격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나 암드나 훌렁따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쿨러예요. 이게 파워나사입니다. 백풀 움직이지 말라고 와셔 끼워가지고 두 군데 박았어요. 얘가 없으면 얘네들을 뺐을 때 쑥 빠져요. 백풀이. 근데 이 파워나사가 자세히 보면 이 가장자리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요. 요것 때문에 높이가 살짝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갈아냈습니다. 테스트 환경입니다. 이거는 원래 이 보드에 포함된 게 아니에요. 엠파워 보드에 있는 거를 갖다 꽂았어요. 이게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 부팅이 한 번 꼬이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디버그 카드도 용팔이를 줘. 그럼 부팅 되기 전에 어떤 숫자가 제일 많이 보이느냐? 이 15. 이 15의 의미는 딴 게 아니에요. 기다려라. 한 번 꼬이면 엄청 오래 기다립니다. 타이머시 기다려요. 못 참고 여기서 지금 끄면 안 돼.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이 보드만 그런 게 아니에요. 9000번대 CPU는 아직 모든 보드에서 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바이오스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4분 30초. 딱 5분 지나니까 넘어가네. 정신수양을 하기에 암드가 좋아요. 옛날 병법책에 보면 명수잔돈 암드진창이란 말이 있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명수가 잔돈까지 긁어모아서 암드 CPU를 샀는데 레모버가 엉망진창이다. 그런 뜻이에요. PC도 없던 시절에 병법책에 실릴 정도로 이건 진리였었어요. 그랬었던 암드가 이렇게 확 달라졌습니다. 8200이에요. 전세대도 8000이 되긴 됐었는데 모든 보드에서 다 되는 건 아니었죠. 그리고 8000이 한 개였었어요. 제가 본 거로는 8000을 초과하는 클럭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8200도 들어가네요. 이러면 진짜 인텔하고 레모버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직 바이오스 안정화도 안 됐을 때란 말이죠. 근데 얘는 기어 다운 모드까지는 못 껐어요. 그래도 4슬롯짜리 보드에서 48기가 킷을 끼우고 했다는 거. 그런 조건을 감안하면 8200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테스트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직 정리가 덜 끝났는데 업로드 시한 때문에 다 설명드리긴 힘들어요. 이 중에서 시네벤치가 가장 대중적인 벤치이기 때문에 오늘은 대표적으로 시네벤치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결과들은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올릴게요. 각종 테스트 조건은 CPU는 논오버에서 전력 제한만 풀었고요. 램오버는 각자 환경에서 들어가는 데까지 세팅한 거예요. CPU 오버는 쿨링 환경이 다 다르고 CPU마다 각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버 상태에서의 비교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9900X 시네벤치를 순정으로 돌렸을 때예요. 1회전씩만 돌리면 이거보다 높게 나와요. 10분간 돌린 겁니다. CPU 패키지 전력 소모는 161W 정도 나와요. 얘가 결국 PPT예요. 이 아래 PPT 보시면 거의 같은 값이죠. 근데 이 정도 전력 제한으로는 제 성능을 뽑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력 제한을 풀어주면 어드밴스드 CPU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컨피그 TDP를 골라요. 위로 갈수록 센 거예요. 170W를 고릅니다. 이 괄호 안의 숫자는 PPT TDC EDC예요. F10 엔터.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멀티 점수 기준으로 한 2000점 정도 올라가요. PPT 맥스는 230W죠. 패키지 전력 소비도 그쯤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전력 제한을 더 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도 온도가 많이 높긴 하지만 근데 이게 전압이 오토기 때문에 좀 높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전압을 수동으로 맞추고 배수도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55배수로 돌려본 거예요. 이건 한 바퀴만 돌렸습니다. 36,000 좀 넘게 나와요. 이러면 PPT가 244W까지 올라갑니다. 패키지 전력 소비도 마찬가지고요. 최고 온도는 90도 정도. 여기서 전압을 1.3V까지 올려봤습니다. 이 CPU의 수율은 지금 환경에서 55배수 정도가 한계예요. 그래서 같은 배수에서 전압만 올려봤습니다. 1.3V로 올리면 점수는 비슷하고요. PPT가 257W까지 나와요. 온도는 96도 정도까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거의 한계입니다. 더 올리면 CPU 안전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일반 3열 잡수로는 257W 정도. 더 이상 올리려면 커스텀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점수가 커브 옵티마이저, 그리고 이번에 커브 쉐이퍼가 새로 나왔죠. 그런 애들 만졌을 경우에 이 정도까지 뽑을 수 있다. 쿨링 조건이 저랑 비슷할 경우에. 아무튼 CPU 오버를 손을 안 대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테스트는 다 이 조건으로 한 거예요. 그럼 14900K는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거 인텔 베이스라인 적용 안 한 거예요. 뒤지면 알아서 바꿔주겠죠. 지들이 싼통 지들이 치워야 마찬가지로 10분 돌린 거예요. 실제로 한 바퀴씩만 돌리면 42,000, 2300 정도 나옵니다. 전력 소모는 317W 정도 먹고요. 인텔이 더 잘 나오긴 했지만 급이 살짝 안 맞죠. 얘는 인텔에서 하이엔드고 9900X는 넘버2입니다. 그러니까 하이엔드끼리 붙여보려면 950X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950X는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인텔의 넘버1과 암드의 넘버2는 이 정도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9900X로 배그 돌린 거예요. 각각 동일한 리플레이를 10분씩 돌린 겁니다. 제일 아래 거는 램오버를 안 한 거예요. 중간 거가 1대1 6400으로 한 건데 세부까지는 안 했습니다. 세부까지 만져서 8200으로 돌린 걸 역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았으면 했겠지만 세부를 조인다고 해서 이걸 넘어가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만 본 거예요. 아마 1대1로 역전을 하려면 6600이나 그 이상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위가 8200에 세부까지 조인 거예요. 순정으로 돌린 거랑 비교하면 차이가 꽤 크죠. 그 아래는 툼레이더인데 툼레이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순정으로 돌린 거고 이게 램오버 한 겁니다. 이 게임도 차이가 좀 있죠. 오버가 잘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두 개만 돌려봤어요. 게임은 총 12가지를 돌렸는데 오늘은 배그 한 가지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데 배그 한 가지만 비교해 드리려고 했는데 배그가 하필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돌렸던 리플레이는 지금 안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14900K로도 다 돌려놨는데 그게 못 쓰게 됐어요. 그러면 새로 돌리면 되는데 근데 보드를 빌린 건데 반납을 했습니다. 랭클럭 8266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드 중에선 8266이 들어가는 보드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친한 동생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한 명은 4090에 14900K를 가지고 있고 한 명은 4090이랑 7800X3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리플레이를 보내주고 같은 구간을 같은 옵션으로 돌려봤습니다. 다 같은 4090이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고요. 그 동생들이 평소에 실수하던 램오버 환경으로 돌린 거예요. 이게 14900K로 돌린 거예요. 제가 말한 조건으로 2번 돌렸고 이 아래 거는 본인 평소 세팅이에요. 이건 살벌합니다. 램오버는 8800으로 했어요. 제가 원래 돌렸던 건 8266이에요. 차이가 크지만 상관은 없어요. 목적이 실사 세팅에서의 비교이기 때문에 그 친구와 저의 오버 환경이 다르다 뿐이지 목적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7800X3D로 돌린 거예요. 램오버 조건은 1대1 6400이에요. 26, 36, 72. 위에 거는 글카 오버를 한 건데 어찌 아래 거보다 못해요. 아무튼 그래픽카드는 오버 안 한 상태로 비교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교해보면 평균 프레임은 14900K가 제일 높고요. 하위 1%는 7800X3D가 제일 높아요. 얘네들에 비해서는 9900X가 좀 떨어집니다. 얘네들이 워낙 게임 성능 1, 2위를 다투는 애들이라서 얘네들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좀 있네요. 오로지 게임을 목적으로 하는 PC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보다 종합적인 결론은 이후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SSD 인클로저입니다. 둘 다 개봉했지만 사용은 거의 안 했어요. 색깔은 흰색하고 검은색이에요. 두 분 추첨해서 색상은 랜덤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주요 스펙은 전송 속도 10기가, 인터페이스는 타입C예요. C2C. 용량은 최대 4테라입니다. 오늘의 암고는 오리코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오리코란 단어가 포함된 댓글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도 따볼 기회는 많을 테니까 괜찮아요. 다 보인다 야.
항상 붙이고 다니라. 이게 여기 왜